네, 안녕하세요. 책을 탐하다 탐독주의입니다. 저는 탐독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출판사 마케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고래 출판사 마케터와 함께 마케터의 근황 토크랑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또는 주목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돌고래 출판사의 혜인 마케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고래 출판사 마케터 혜인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은근한 책방 자꾸 네, 거론되는 은근한 책방에서 만나서 이미 얘기를 한번 나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탐독주에서는 처음인데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돌고래에서 도서 홍보를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책을 팔 수만 있다면. 책을 네, 네. 그 돌고래 출판사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돌고래 출판사 간단 소개. 돌고래 출판사는 돌봄이나 동물, 환경, 상징 여러 이야기들을 주목하는 출판사입니다. 돌봄과 작업이라든지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상징 사전, 또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까지 출간했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앞부분이 살짝 편집될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 사실 업무로 오신 게 아니고 둘 다 휴가 상태여서 네, 사실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오늘 그리고 즐겁게. 사실은 자연인, 그러니까 네. 업무로 온 거면 이제 돌고래 진짜 특집처럼 해야 되지만 네. 오늘은 편안하게 온 것이라 네. 네, 돌고래는 딱 출판사 이름과 어울리게 돌고래 책이 실제로 있고요. 첫 책이 분홍 돌고래 아마존에서 만나다? 아마존 분홍 돌고래를 만나다. 네, 죄송합니다. 라는 책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 이름은 뭐 예를 들면 은행나무 출판사, 은행나무 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름만 그럴 수 있는데 돌고래는 진짜 돌고래 책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놀린 건 아니고 약간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언급하셨던 돌봄과 작업 시리즈죠. 1, 2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고 정말 필진이 다양했고, 모성, 육아, 요즘에 나오는 서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필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가님들 몇 명은 팔로워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인의 서사라는 책이 정말 재밌는 엔솔로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마라 라는 그 트위터에 한 번의 붕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분들의 글들인데 뭐 문학 비평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번역가도 있는데 꽤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책에선 무엇보다 진짜 재미난 게 이 책도 필진이 너무 좋았고, 뭐 박혜진 평론가든지 아니면 김용원 편집장님 미스테리아의, 그러니까 미스터리 장르나 범죄 스릴러 장르의 특성상 빌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빌런에게 어찌됐든 서사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걸 쭉 풀어내면서도,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체리의 작가님의 엄마 이야기랑 빌런을 이어서 얘기한 게 진짜 소름 돋게 좋았다. 저도 너무 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파트였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빌런, 악인의 서사라는 엔솔로지 안에서 엄마를 만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고, 저희 그 은근한 책방에서 메인으로 다뤘던 책은 그때 여성 상징 사전 1, 2 나왔어가지고 재밌게, 네. 제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너무 빠져들어서 잘 소개해 주셨죠. 네, 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면 근데 안 가셔도 되는데 근데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문학 특별히 읽는 사람에겐 종교, 특별히 개신교, 그리스도교, 기독교이긴 한데 그걸 알수록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약간 총망라해서 정리한 책이면서, 그리고 역으로 약간 페미니즘 또는 이제 환경, 에코이즘 관점에서 좀 더 재해석한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고 얘기했던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이 나왔고, 이런 책들을 대부분 마케팅 하시고 홍보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혜인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와. 네. 지금 여러 네.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마케터 2명이 모인 만큼 출판사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각자 회사 얘기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언급했듯이 자유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마케터가 속한 출판사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네. 제가 보통 게스트 오면 인생 책이 뭐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갑자기 혜인님이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하고 싶다 하신 게 인생 책방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걸로 맞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본에 인생책이 쓰여 있길래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 한 권을 꼽는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책방이나 가고 싶다 생각하다가 책방이나 네. 그래서 좋아하는 책방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리브레리아 큐라는 책방에 큐님 대표님께서 책을 내셨길래 그 책 좀 재밌게 잘 읽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목은 네네. 고르는 마음이라는 책이고 오후의 소묘에서 나왔고요. 그 레터로 다뤄주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책에 관한 책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연결해서 읽는 거. 이 책 읽고 싶다. 뭐 저 책 읽고 싶다. 이런 것들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구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따라서 읽어볼 책들 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책방을 오랜 시간 꾸려오면서 뭔가 다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진짜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선별하고 소개해 드렸을 그러니까 큐레이션 했을 마음들이 너무 잘 느껴지는 글들이라 요거를 읽고 나면 더 약간 책태기가 왔을 때 여러 책들을 읽고 싶어지는 책이라서 소개해 드리고 싶고 용인에 있어요, 네, 책방이. 저 지금 검색해보고 쉽게 갈 수 없는. 그래서 네. 저도 나중에 짬을 내서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책방입니다. 왜 놀랐냐면 네. 진짜 멀리 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겁먹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잘 보면 바로 옆이 수원 광교예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조금 지나면 거기가 용인이거든요. 그 경계선이. 음. 그래서 용인일 뿐 우리가 아는 진짜 멀리 먼 그 에버랜드 용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 멀진 않다 생각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되게 안타까웠던 게 책발전소 광교점이 이제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 근처입니다. 맞아요.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발전소 광교점 근처에 사시거나 그 책방도 가셨던 분이 아쉽다 그러면 가깝거든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책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책방 투어처럼 한번 쭉 가시고 책도 많이 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책방 많이 가세요, 혜인님은? 저 좋아해요. 오, 네. 그럼 책을 주로 어디서 많이 사세요? 책은 진짜 고루고루 삽니다. 온라인 3사에서 다 일단 3사에서 사요, 책을? 네. 제가 원래 구매하는 서점 따로 있고 회사에서 하는 데 따로 있고 또 이제 방문해서 사는 데 따로 그러니까 있고 온오프 다 그러니까 3사라고 할 때는 이제 예스 알라딘 예. 교보에다가 오프라인 서점들 이제 동네 책방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네, 맞아요. 그럼 연말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알라딘 저는 주로 쓰긴 하는데 알라딘에 뭐 올해 내가 산 책들 쭉 정리해주고 이렇게 큐레이션하고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주는 거 하면은 불리하겠네요. 이게 정보가 온갖 데 흩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제 거는 제가 기록해야죠. 북적북적이라는 앱을 저도 네네. 쓰고 있습니다. 네. 북적북적도 귀여워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귀여워서 안 쌓아주는 써요. 게. 아니 약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북틀이라는 어플 쓰는데 네네. 진짜 무미건조하거든요. 그니까요. 전 네. 귀여운 게 좋아요. 네. 북적북적 저도 좋아해서 네. 쓰려고 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사람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여러 군데서 사시는구나. 보통은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주력 이제 구매 서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보통 한 군데를 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오픈은 종종 사는 이런 케이스들이 보통 많은데 혜인님은 신기하게 여러 곳에서 사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인생 책방이라고 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각별한 이유? 리브레리아 큐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책방인데 거리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큐레이션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어떤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 감성도 저와 결이 너무너무 맞고 그리고 행사도 몇 번 했었는데 온라인 네네. 북토크 같은 거 했었는데 그때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대표님이 약간 신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저도 약간 신뢰하고 약간 이 책방에서 골라주시는 책이라면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책방인 거죠. 네, 뭔가 멋지네요. 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스토리로 보니까
그 사단법인 아디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4차 맞아요. 모금인가 그것도 함께 참여한 책방으로도 보이고 마티 출판사랑도 협업해서 그 소책자 아마 그 판매액 전액을 맞아요. 이제 가자지구 관련 모금으로 했을 텐데 그거에도 참여한 책방이네요.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인생 책방 궁금하시면 용인 또는 광교 근처 사시거나 가실 분들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방이 책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언급하셨듯이 네, 고르는 마음이라는 책이 또 있으니까 이 책도 보시면 멀어서 못 간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좀 서점이 어떤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책을 큐레이션하고 사실 엄청나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대세를 따르면 사실 매력이 없죠. 그냥 뭐 음,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한다든지 신간 위주로 하면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자기만의 색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말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정말 작고 소중한 큐레이션들이 어, 그 독립 책방에 또는 독립 서점의 약간 목숨 또는 브랜딩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네, 책도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얘기하면 인생 책방, 책방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맞아요. 많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잊지 못할 서점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음,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아서 음, 손목서가라고 있습니다. 예, 알죠, 알죠. 시인 유진목 시인님이 네, 운영을 하셨었고, 근데 거기 갔을 때 왜 갔는지 정확히 기억은 꽤 돼가지고 5년 6년 전에 갔던 거라 그래서 부산 음, 여행하면서 들렸는데 우선 책 큐레이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카페도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음, 뺑쇼가 진짜 맛있었고 어, 그리고 막 새들이 막 날라오고 고양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구나. 앉아서 그리고 거기가 영도인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큰 화물선 그러니까 배들이 멀리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그 손목서가 그 약간 테라스라고 불리는 구역에서 뺑쇼를 따뜻하게 마시면서 책을 읽었던 산책을 음, 읽었던 그때 그 순간이 되게 오래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없어졌잖아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더 약간 사라진 추억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그때 그래서 사실 책방에 가면은 내가 모르는 책을 발견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쵸. 구간들 신간들은 웬만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른데 구간들 중에서 이런 책이 있었어? 요런 음, 책이 있었어를 발견할 때도 좋은데 그것과 함께 그냥 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책방에서. 그래서 좀 저는 뭐 아주 최근으로 생각하면은 군산에 갔었을 때 마리서사 가면은 그 책장 서가 맨 아래쪽에 막 꽂혀져 있는 시리즈들 보면서 막 옛날 책들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 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쓱 보면 동네 책방들이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잘 맞아요. 막 요밀조밀하게 보면 진짜 독특하고 이런 책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손목서가의 그 순간이 좋았던 기억, 뭐 책방과 관련된 기억하면 딱 떠오르는 것 같고 단골 책방 하면은 그래도 땡스북스를 진짜 많이 자주 회사 근처기도 하고 제가 합정을 좋아하기도 해서 약간 맞아요. 인사하듯이 그냥 최근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그러면 땡스부스 잠깐 들리자. 책 안 샀어요. 그냥 들리고 약간 인사하듯이 책들 잘 있나? 뭐 음, 전시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땡스북스는 또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인생 책 말고 네, 인생 책방들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돌고래 은행나무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출판사가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거 질문 받고 엄청 적어봤는데요. 좋아하는 출판사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5월의 봄, 가망서사, 을류, 난다, 위고, 워크룸, 다다서재, 카라칼, 리슈, 플레이타임, 마티. 네, 예, 지금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다 못 네, 적었겠죠 거의 아마 근데. 10개 이상이죠. 네. 다 좋아하는데 이제 마티의 최근에 시리즈 온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요즘 제 최애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트위터 RT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신간이 나올 때마다 단순히 이 책 좋은데 뭔가 사봐야지 라는 경지를 넘어서 이 책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일단 사둬야겠다. 라는 차원의 책들을 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음, 출판사가 그렇게 만드는 힘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올해는 S시리즈 책들이 많이 나왔고 도서전에서
또 약간 대각선 부스에 계셔서 책도 아 엄청 맞아요. 근처. 네, 왕창 사오고 천천히 읽고 있는 와중인데요. 요즘엔 마지 네일리아의 거주자를 읽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잘 아직 안 붙어서 맨날 실수해요. 마지일라 막 이러면서 이게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네, 그 마진이라는 그 여백에 맞아요.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 좀 잘 안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티가 주목하는 그런 주제 책을 관심 분야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읽고 있는데 마티는 약간 직접 목소리 내고 좀 행동하는 출판사이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여러 용기를 받고 하다 보니 단순히 뭔가 책 읽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사재끼고 있습니다. 일단 네. 사두고 있습니다. 좋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그리고 단순히 책만이 아니라 책과 출판사의 메시지도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렇게 가자지구 모금하는 활동도 맞아요. 그걸 위해서 소책자를 또 따로 내고 맞아요. 이런 게 최근에 되게 페어에서 군산 북페어에서 또 소책자도 사고 그때도 또 같이 가셨네요. 어떻게 보면. 마티 좀 앞쪽에 부스 계셨는데 책이 막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품절. 거의 막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책자를 사기 위해 갔기 때문에 소책자 얼른 사고 그랬습니다. 다 그러면 사셨어요? 세종 나왔었나요? 네, 그때? 세종 샀어요. 아직 부럽다. 읽진 못했는데 네. 살짝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사실 북페어는 그런 거 사는 맛이잖아요. 내가 이 밖을 나가면 못 구하는 것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야 돼 하고 기억해뒀다가 호록 사고 동네 책방에 많이 가자지구 지원 모금을 위해서 좀 입고를 하신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방을 통해 네네. 아마 마티 SNS에서 아마 알리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하셔서 소책자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자지구 모금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말고 마티 계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든 구하고 계실 텐데 전 지금 들어서 얼른 구해 보도록. 쉽지 않을 수도. 너무 인기가 그러니까요. 많지 않을까요? 제가 그 도서전에서 제 굿즈를 사실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번 도서전엔 책보다 굿즈를 더 많이 샀거든요. 개수로 치면은 그래서 김영사 키링 제가 한 9개 샀나? 물론 제가 가진 건 한 3, 4개고 나머지는 다 주긴 했는데 그래서 벌써 개수가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너무 구하고 싶었던 굿즈는 그 마티의 그 배지였어요. 배지 3종. 저 어제가 아니라 주말에 하나 샀어요. 뭘로 샀어요? 귀여워가지고 그 책 받치고 있는 거 아 진짜? 난 그거 선물하려고. 누구요? 아니 죄송해요. 너무 뺏으려고 그랬어. 저도 그 3종을 너무 다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마티 편집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가방에 네. 그 배고파서 책을 샀어인가 네, 그게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래서 나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얘기를 한 2-3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셨어요. 가방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도둑 같다, 제가 도둑질 하는 것 같다 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마티 언급하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서울구치 도서전은 서국도는 웬만한 출판사가 거기서 냈던 걸 다른 데서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많이 찍으니까. 근데 그쵸. 군산 북페어든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들은 네네네. 딱 그 북페어만을 위해서 만든 굿즈 소량 또는 소책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 그게 그 지역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은 가보진 못했는데 마티에서 하여튼 이렇게 그때 배지 다시 이번에 몇 개 좀 더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소책자도 찍을 때 그리고 그것과 함께 군산 북페어에 많은 출판사들이 또 참여하면서 나름의 그 바이브가 생겼더라고요. 군산 바이브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마티 그런 부분에서 참 멋지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마티 참 도서전 때도 너무 부럽게 쳐다봤고 너무 한쪽 벽면을 아름답게 천으로 진짜. 패브릭으로 된 북마크였나 책갈피였나 맞아요. 그걸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줬잖아요. 네, 구매하시는 그래서 분들. 전 사지도 못했어요. 너무 비올은 스쳐 지나가듯이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딱 도서전에서도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도 나오는 책 출간 리스트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합일이 되는 것 같아요. 출간 리스트, 굿즈, 뭐 수책자, 그다음에 출판사 간 행사들이 좀 합일되는 몇 안 되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마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티 광고 아닙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마티 얘기를 또 저희가 해봤고 저도 마티 참 좋아하고 아까 언급하셨던 저도 입에 붙진 않는데 마지네 저 어떻게 하고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 마지네 일리아의 거주자 김지승 작가님 그 짐승 일기로 많이 맞아. 알려져 있는데 작가님의 책이었고 저는 최근에는 여성쓰기라는 책도 너무 잘 읽었었고 그리고 마티를 딱 생각할 때 가장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는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저도 책이 진짜 잘 읽었어. 이거는 모성, 육아, 커리어, 뭐 경력 단절, 질병 돌봄 서사의 진짜 최신 교과서 같은 책이어서 너무 담론도 잘 담아냈고 개인적인 그 작가님의 이야기, 아이가 아팠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 솔직하면서도 용기 있고 지적으로 써져 있어서 전 이런 에세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세이인데 물론 다정하고 감상적인 에세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전 넌픽션류의 에세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적인 어쨌든 여정을 떠나는 에세이들이 좀 더 제 취향이 맞는데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사랑, 의혹 그러니까 감정들 막 사랑, 의혹, 의심, 불안 이런 것만 다뤄질 것 같지만 그 감정들과 함께 되게 지적인 여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돌봄 노동은 엄마에게 가중되는지 그리고 나의 이러한 전문적인 일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일이 왜 병행될 수 없는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고 솔직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잘 담아내셔서 정말 뛰어난 넌픽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너무 애정하는 책이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는 출판사는 꽤 많았는데 요즘에는 출판사 전체보다는 왜냐면 종합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어떤 출판사가 좋다 할 때는 이렇게 마티처럼 특색 있는 출판사가 좋은 것 같고 조금 커진 좀 규모가 있는 출판사는 아 그 출판사 책이 좋아보다는 그 출판사의 어떤 시리즈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떼의 필로스 시리즈 거의 다 양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양장에 거기에 페미니즘 필로스 시리즈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진짜 무지막지한 벽돌이 뭐야 거의 벽책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책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너무 제 취향이고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오는 에세 세계문학 전집도 너무 제 취향. 근데 진짜 마이너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 작가의 초역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책. 그래서 정말 뜻깊게 네, 이 시리즈도 그렇군요.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아무튼 시리즈. 아, 이것도 사실은 세 개의 출판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아무튼 시리즈도 참 좋아하고 최근에는 아무튼 인터뷰 네, 은유 작가님이 내신 책인데 그 책도 너무 또 은유 작가님 하면 기본적인 에세이도 너무 뛰어나게 잘 쓰시는데 인터뷰를 전 되게 좋아해요. 은유 작가님의 은유 작가님만의 그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은유 작가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한 인터뷰가 몇 건이며 인터뷰 집도 꽤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그니까요. 인터뷰하는 저도.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도 너무 뛰어나서 읽으면 막 인터뷰란 무엇인가 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실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약간의 실용서 느낌도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감동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인생 책방 인생 책은 아니고요. 책방.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좋아하는 출판사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쓱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오늘은 게스트가 혜인님인 만큼 그래도 혜인님이 마케터로 지금 계시잖아요. 출판사 소개를 좀 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근데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 앞에서 이제 출판사 약간 사명 같은 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판사에서 주로 어떤 일, 최근에 뭐 어떤 뭐 북토크든 뭐 아니면 어떤 행사든 어떤 프로젝트든 이런 거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뭐 출판사 근황 같은 거 뭐 이렇게 섞어서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고래 지금 텐션이 너무 왜 좋은데요? 돌고래 그 요즘 사무실의 가장 큰 이슈는 아기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게 리터럴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입양을 하신 거죠. 그 봄이라고 이름이. 아기 고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돌고래 식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며 맨날 찰칵찰칵 사진 계속 찍고 점심시간에 막 놀아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힐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신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9월
벌써 9월이네요. 9월 맞습니다. 9월에 벌써 9월. 네, 9월에 예판이 들어갈 책을 준비 중이고 이따 소개해드리긴 하겠지만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북페어에 한 번씩 8월에 군산 북페어에 다녀왔고 9월, 10월, 11월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저희 퍼블리셔스 테이블도 가고요. 그건 서울에서 열리죠, 그래도. 네, 언리밋도 가고 그리고 그 서울역에서 하는 문화역 서울 음. 그런 북페어에 초대받아서 거기 또 갈 예정인데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 하는 아, 곳이라고 네네네. 들어서 9월이죠. 9월에 할 예정이고. 일이 많네요. 네, 그리고 저희 북토크 커뮤니티 북토크들 계속 하고 있고 네, 열심히 책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그래도 요즘에 또는 진짜 이거는 얘기해보고 싶다. 딱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많겠지만 하나만 딱. 출판사에 관해서요? 출판사 책. 아, 저희 책? 네네네. 저희 책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라는 책인데 저희 서울국제도서전 때 처음 공개해가지고 되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PD님 사인회하는데 줄이 막 엄청 서 계시고 책도 엄청 많이 나가서 계속 추가로 주문을 했을 정도로 더 커뮤니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권성민 PD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견해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선뜻 그걸 그냥 스루하듯이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음.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거나 요런 것들이 왕왕 있잖아요. 요즘처럼 또 극단적인 시대에는 너무너무 소통이 안 되는 때도 많고 하는데 PD님의 주장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어떠한 삶의 맥락들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되게 종합적이고 되게 정치 교양서 같은 유쾌하게 또 쓰여 있어요. 그 PD님이 말씀 되게 잘 네네.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 국제도서전 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잘 못 듣긴 했었는데 최근에 북토크를 한번 했어가지고 오티움에서 그때 좀 진지하게 잘 들었는데 아 저렇게 너무 말씀을 재미있는데 되게 핵심적으로 잘 말씀하신다. 어떠한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요렇게 돌아서 다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다 설명해서 하시는구나. 그게 책에 담겨 있다. 라는 제가 여기다 좀 써오기는 했는데 좋아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뭔가 진짜 적당히 무심하고 또 적당히 다정하고 그러면서 모든 다양성과 가능성을 되게 포용하는 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엄청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되게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한 것처럼 또 잘 받아들인 것처럼 뭔가 답변은 했지만 내 뇌에서는 그냥 사실 들어볼 것도 없이 약간 튕겨낸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정확히 알지도 않고 정확히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일이나 뭐 사건, 말, 사람들을 그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봐서 소화하는 일은 진짜 제 일도 그렇고 제 관계도 그렇고 제 일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생각에 끝내 반대하더라도 또 어떠한 생각을 끝내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그걸 들여다보는 일 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그 고뇌가 담겨 있는 것 같고 PD님의 이러한 의견도 사실 다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반대하실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좀 나는 좀 그런데? 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과거에 어땠었나? 어떻게 생각했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라는 걸 고민해보게 하는 질문들이 많은 책이고 그래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있고 저한테는 정말 좀 가치 있는 태도면에서 정말 많이 배운 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논외인데 저는 책에 괄호가 진짜 꽤 등장하거든요. 처음에 약간 놀랐어요. 네,
네, 괄호가 두 줄짜리도 되게 있더라고요. 약간. 네, 개인적으로 괄호가 많은 글을 좀 좋아하긴 해요. 뭔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하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너무 좀 직접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망설임 같은 거? 되게 조심스러운 감정이 괄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애정이 좀 가더라고요. 물론 피디님은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독자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읽어가면서 더 좋았고 그 괄호들을 보면서 어쨌거나 공존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고민들을 담으시려고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으셨겠다,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책의 주제와 더 잘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도서전 때가 부러웠던 게 제가 그 박보영 아, 배우님 버블을 하는데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나무 맞아요. 부스는 오지 않으시고 돌고래 부스 가서 사인 받으셨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되게 일반인처럼 보이려고 최대한 모자 쓰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알아봤겠지만 몰라보지 않았을까.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되게 저 그날 또 근무도 아니어가지고 부럽게 멀리서 쳐다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예능 했을 때, 다큐멘터리 했을 때 되게 논란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안 보고 나중에 봤었던 기억이 있고, 특별히 저는 하미라 작가님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천재 이승국 채널명이긴 한데 이승국 씨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보면서 야, 이러한 실험을 하다니 라고 네. 했는데 그게 또 책으로 묶여서 전 처음에는 그 예능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예능 에피소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섭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내용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이걸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담 없이 섭외 관련 얘기라 거기서 생긴 여러 논란들을 얘기하시는 재미난 뭐 에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혀 아니다. 엄청나게 지적이고 생각보다 고민도 많았고 그 과정에 대한 여러 단계를 다 오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갸우뚱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도발적으로 읽히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신기했던 게 예능이라는 게 보통 요즘에 저 예능을 잘 안 보긴 하는데 막 뜨는 예능들 보면은 연프든지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욕망을 건드리든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밥 먹기 좋은 약간 식친구처럼 그냥 편하게 만드는 컨셉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커뮤니티는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는 엄청 불편했어요. 이걸 네.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신 분은 1화가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그냥 공개돼 있거든요. 보시면 겁나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극우랑 막 페미니스트랑 대화를 해. 벌써 힘들어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랑 막 육식 좋아하는 사람이랑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벌써 앞이 조금 답답해지는데 그런 대화들이 거기 열리는데 근데 재미난 게 보통 트위터든 뭐 어떤 SNS든 특정 책에서는 반대 사람의 입장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걔넨 그래 그러니까 별로야 내 얘기를 해볼게 위주의 톤이라면 거기서는 발언의 시간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우 너무 싫어. 고기 너무 좋아하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 그리고 남자 중심 사회에 대한 옹호가 강한 사람 얘기를 듣기 너무 힘든데 그 사람도 발언권이 10분이고 내가 좋아하는 하미나 작가님도 발언권이 10분이야. 그때 그 답답함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너무 나도 실험을 같이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쉽지 사회 않죠. 실험에. 그래서 이런 예능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예능의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엔. 근데 그래서 이건 진짜 대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실험 같다.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신기하고 재밌는데 위험한 것 같다.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막 민주주의, 막 공론장 얘기들을 막 사회학자든지 막 유명한 막 사회학자들이 막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안 믿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제가 혁명파예요. 약간 그래서 혁명으로 만들어졌지. 이게 언제 우리가 공론장에서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양성이 만들어졌냐. 여성 참정권? 야, 시위하고 폭동하고 해서 만들어졌다. 쪽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갑자기 라떼까지는 아니고
제가 20대 때 진짜 폭풍우 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아주 요약하면 제가 극우 기독교 쪽에 가까웠다가 네. 전향 완전한 변화를 겪었던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때 엄청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음. 대화를 6시간씩 해. 그 앞에서 근거를 막 앞에서 막 서로 컴퓨터 치면서 막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의 보통은 그렇게 대화 안 하잖아요. 근데 미천을 다 드러내고 미천을 다 드러내서 컴퓨터 막 찾아봐야 돼. 내가 음. 뭘 말하고 싶은지 몰라서 완전 다른 입장의 사람과 막 충돌하면서 그런 대화를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땐 에너지가 넘쳤나 봐. 꽤 많이 했는데 젊으니까. 근데 그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옛날 표현이 음. 있는데 막 내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것 같고 또는 바뀌는 희열과 경험과 황홀감까지는 아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인식의 변환이. 그때는 그때 되게 처절해야 됐었는데 음. 그런 변화들을 꽤 겪었었거든요. 그게 그냥 책만 읽어서도 안 되고 책 읽고 스터디를 하면서 싸우든지 싸워야 돼. 그럴 때 떠오르는 교양인에서 나온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 그런 책들처럼 저도 실제로 논쟁을 하면서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의 저와는 완전히 거의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처절하고 좀 없어 보이는 대화까지 해야 돼요. 음. 근거가 없어서 말도 절어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 주변은 다 저랑 비슷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음. 아 하면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를 때가 있어. 서로 다 아는 척을 한 거야. 너 알지? 하는데 아. 막상 까보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동물권만 해도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세분화돼 있는데 그냥 그쵸. 우리끼리 아이 동물권 아이 좋지 아이 당연히 개국이 안 되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근데 그 너머로 가면 다르고 돌봄 관련돼서도 이슈 관련돼서도 돌봄 노동도 달라요. 그게 시설에 아예 가면 안 된다. 탈시설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탈시설. 있고 중도적 입장 여러 계층이 있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이런 거를 막 진짜 면밀하게 막 따지고 대화하기보다는 퉁쳐서 "아유 그거 당연하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불편한 걸 건드리고 싶지 음. 않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자극된 건 '아 우리에겐 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서로 너 나랑 같은 편 아니었어? 너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니었어?" 또는 "너 나랑 다른 의견 아니었어?"를 놀라는 그런 대화가 진짜 재미나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에 맞아요. 진짜 많이 경험 안 한 것 같아서 그럴 기회가 참 예. 없어요. '내가 숨겼나? 아니면 내가 내 주변이 다 숨기고 있나? 나를 음. 꺼려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되게 이 책은 책 자체도 재밌어요. 근데 책 끝나고 독서 끝나고 누구랑 얘기할 때 더 재밌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싸우면서 읽으셔도 좋고. 네. 싸우면서 읽기 좋은 책 이라고 하니까 약간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괜찮으실 거예요. 네네. 괜찮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멘탈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저는 그 천재 이승국 채널에 나와서 네. 이승국 씨랑 길게 대화하는 거 네네. 들었었는데 되게 당연히 말씀도 잘하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실험 어떻게 보면 기획의 약점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맞아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려고 한 거고 원하는 반응은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놀라거나 논란이 돼서 신기하긴 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되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서 그 채널 그 영상도 한번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능 봤을 때 거의 다 봤을 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거 약간 SF 같다. SF 어. 설정 중에 헝거 게임.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네네네. 서바이벌 게임 예능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를 딱 판에 깔아 놓는데 그거를 구경하는 지도자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음. 이거 되게 신기한 거의 보지 못했던 예능 같아서 네, 재밌었습니다. 예능도 재밌었고 책도 그 예능에 대한 모든 기획 의도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저한테는 약간 화제의 책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화제에 무조건 뭐 호감이 많은 책은 아니고 화제의 책. 누군가는 불호가 되게 있는 파트도 있고 호인 그쵸. 파트도 있는데 전 그래서 되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막 불편한 이야기들 안 하고 싶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쵸. 싶고 네네. 말도 안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좀 봐야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책이라 저는 되게 좀 반성하면서 읽기도 했고
네네. 저도 안 듣고 싶은 거는 막 이렇게 귀로 슝 할 때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선입견 가지고 편견 갖고 보지 않고 뭔가 자세히 '왜 이렇게 생각하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배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은 책 자체로 종결될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음. 너무 좋다. 오케이. 근데 어떤 책은 계속 생각이 맞아 이거? 네.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 맞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이거 내 친구랑 얘기해 봐야겠다. 이런 책이 있다면 이 책은 후자에 가까워서 음. 문제작, 화제의 책이다라고 저 혼자 삼아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이 네. 읽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한 종 화제의 책을 언급해 주셨고 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출판인 동료를 만나면 막 네. 업계 동료라는 느낌보다는 독자 친구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서로 뭐 읽고 있나 또는 네. 뭐 읽을 계획인가 뭐 이런 얘기 재밌게 하면서 여러분도 저희가 지금 이런 책 읽고 또 추천도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에 날씨가 또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을 때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제가 슬로건을 더 외쳐보는데 실제로 판매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계절을 붙이지 네, 않았나. 슬로건 캠페인이죠. 제발 책 좀 사든 대출하시든 뭐든 해주세요. 너무 라는 좋죠. 출판 업계 외침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네 한번 편안하게 저희가 추천하는 책 언급하는 책들 한번 보시고 나 이 책 읽었는데 또는 이 책 읽고 싶은데 하시면 네, 편안하게 도서관이든 서점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두세 종씩 세 종 정도 네. 소개를 해볼 텐데 저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저희가 리스트를 미리 공유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책은 빼세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분야가 나뉘었어요. 저는 완전히 문학 그리고 혜인님은 완전 비문학. 그러니까 인문 파트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은행나무 주력 분야가 문학인가?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네, 네. 삶에 약간 녹아 있어서 망해버린 삶. 저는 우선 읽은 책인데 이 책 진짜 추천해서 또 가져온 게 우선 열린 책들 제가 시리즈 좋아하는 게 꽤 많은데 모노 시리즈입니다. 모노톤 하면은 흑백이잖아요. 이거 정말 아름답고 책 가격이 무척 저렴한데 모노 시리즈에서 나온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딱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음 나스메 소세키 하면은 현암사에서 나온 건 정말 양장이 예쁜데 모노 이 에디션에 나온 열린 책들 걸로 보시면 하얘요 표지가. 그리고 검정 글자. 그게 모노 에디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여러 책들이 지금 시리즈로 시즌 2까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책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음도 10,000원이 안 돼요. 9,000원 안 되나 그럴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그런 표지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제작비를 최대한 아끼고 대신 책 가격도 내린. 그래서 이런 책은 진짜 많이 사주시면 좋고 사기에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무료 배송이 안 돼요. 온라인 기준으로. 그래서 그쵸. 동네 책방 가서 사시든 전 이거 하나 더 사서 친구 줬습니다. 선물로. 네. 역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16,000 얼마가 돼서 할인해도 15,000 얼마가 돼서 네네 무료 배송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읽었었고 딱 국민 작가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나스메 소세키일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읽으시면 일본을 제가 스테레오타입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스럽다에 제일 가까운 작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잔잔하고 숨겨진 감정을 정말 세밀하고 천천히 묘사한다. 그래서 제 지인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일본 정원 같은 책들을 썼다. 인공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정원인데 어찌됐든 그 인공적이든 약간 가공된 아름다움이든 그 일본 문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문학스러움을 담아낸 작가다라고도 평을 하는데 이 마음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고요. 근데 그걸 관찰하는 되게 젊은 한 남성이 나옵니다. 남자 아이로도 표현이 될 수 있죠. 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깨지고 인간은 어떻게 쉽게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버릴 수 있는가를 되게 천천히 다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한 남학생이 한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이 많은 존경하고 그 집 놀러 가는 얘기야? 이게 1부 얘기예요. 근데 2부, 3부로 넘어가면서 이 얘기가 뭐 프레임인 프레임까지는 아닌데 좀 더 다층적으로 한 인간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일본 문학을 때론 종종 읽을 때 느끼는 감상인데 멀리서 보면 별로인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다층적으로 쳐다볼 때 사연 있는 인간만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찌질한 인간처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소름 돋게 무섭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메스키의 마음은 소세키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탑으로 항상 꼽는 가장 좋아하는 최고작으로 뽑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는 가장 유쾌한 작품이고 마음, 구후 이런 작품들은 좀 더 작가의 문학성이 되게 성숙되고 어쩌면 좀 죽음에 맞닿아 있는 실제로 마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말년에 쓴 작품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 저는 뭐 이런 말이 뻔하지만 저는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스메 소세키 정수 같은 작품 중에 하나다. 하지만 얇아요. 그래서 읽기 수월해서 그리고 모노 시리즈가 좀 가볍거든요. 책 자체가. 그래서 이 책 딱 들고 다니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거 읽기가 좀 어려운데 제목이 심지어 여기 있는데도 헷갈려. 예, 하에다마처럼 모시는 것 미스다 신조 작가님의 책이고요. 빛의 출판사에서 갓 나온 신간입니다. 이 책이 알고 봤더니 도조 겐야라는 캐릭터가 계속해서 나오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려 2010년부터 시작된 시리즈고 이 책이 하에다마처럼 모시는 것이 5번째 그 시리즈의 책이고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그래서 많은 이제 팬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생각보다 막 트위터에서도 많이 보이고 SNS도 많이 보이는데 특징이 약간 일본의 그런 민속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부터 흘러온 그런 야사 같은 이야기들과 으스스한 이야기들과 약간의 그걸 풀어헤치는 형사의 접근, 미스터리 접근들이 풀어헤쳐진 작품이라 이 도조 겐야 시리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게 12년 만에 돌아왔으니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도 하고 추천으로 계속 보여서 저도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하에다마라는 게 암초를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약간 여신을 가리키기도 한 표현이거든요. 그 암초에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대가 엄청 웃긴 게 에도 시대부터 나오고 거의 아주 현대까지 나오면서 시간대가 되게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정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신과 연결돼 있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고는 거의 몇백 년 전부터 일어난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때 등장하는 게 도조 겐야라는 약간 형사 같은 캐릭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도 재밌게 지금 시작해서 네,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 책의 뭐 약점까지는 아니고 책이 무척 핑크빛이고 예쁘거든요.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엔 전자책이 좋지만 표지가 예뻐서 종이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죠. 네, 이 정도 진짜 두껍긴 해요. 네, 두껍긴 한데 되게 이야기가 괜찮을 촘촘하게 다층적으로 재밌게 짜져 있어서 저도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회사 책이긴 한데 회사에 요구는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너무 알리고 싶어서 가져온 책입니다. 외계인 자서전이라는 책이고 마리 헐린 버티노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동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8월에 지금 역주행 중입니다. 저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다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동진님이 파이아키아에서 이달의 최고의 책 베스트 북으로 딱 뽑았는데 외계인 자서전이 딱 뜬 거예요. 너무 기쁘게 네, 그래서 증세를 바로 찍었고 신나게 지금 광고도 돌리고 부럽습니다. 여러 곳에서 홍보도 더 하고 있는데 책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외계인 자서전 뭐야 하는데 제목 그대로 외계인이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진짜 외계인일까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는 또는 외계인인 아디나라는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인물의 탄생부터 유년기 그다음에 학교 다니고 학창 시절 성년이 되면서 그 모든 여정을 다루는데 재미난 게 자꾸 외계로 지구인들을 관찰한 일지를 보내요. 그럼 그게 답장이 오고 그래서 자신이 성장함과 동시에 성장하면서 여러 인간의 여러 군상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일지처럼 보내면서 지구인의 삶에 대한 얘기와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의 보이저 프로젝트 알잖아요. 네네. 그 보이저 프로젝트를 또 이 아디나가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코스모스 책도 읽고 그거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자신이 우주에서부터 온 것과 그리고 거기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기의 상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외로움도 달래는 얘기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아 이거 뭐야 완전히 하드 SF야 그럴 수 있는데 전혀 하드 SF는 아니고 제가 볼 땐 SF적 요소는 되게 적고요. 읽다 보면 그냥 한 아이가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자서전적으로 써져 있다.
근데 그게 막 너무 재미없게 써진 게 아니라 막 학교에서 일어난 일, 누군가 친구가 된 일부터 소소하게 담겨져 있는데 기본적인 감정은 상실이에요. 상실과 슬픔과 외로움.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슬프고요. 그 리틀 라이프도 슬픈 걸로 마케팅을 엄청 하긴 했는데 전 울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딱 읽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되게 귀여워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하고 막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툼, 싸움 이런 걸 막 목도하는 장면도 막 등장하면서 너무 막 애타고 근데 귀엽고 마음 좀 아프다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유년기도 돌아보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외계로 뭔가 보고를 해. 근데 그게 막 그렇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막 그 외계 문명이 침공한다 이런 건 아니고 뭔가 관찰을 하는데 근데 그 상관들은 왜 이렇게 아디나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아디나는 지구인도 아니고 외계인 상관으로부터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상한 느낌? 그러면서 그 성장 과정을 이상하게 지켜보면서 나도 친구가 되고 싶은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다가 막판에 가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쭉 이제 깊이 침전듯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올해 나왔던 은행나무 책 중에 순교자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 책의 실제 작가랑 친분이 있어서 추천사를 서로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교자의 감정과 저는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저한테 올해의 해외 문학 뭐냐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회사 책이긴 한데 순교자랑 외계인 자서전을 탑으로 꼽긴 해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책이다. 음. 하는데 순교자보다는 외계인 자서전이 저는 좀 더 쉬울 수는 있다. 근데 순교자도 추천 갑자기 하면서 네, 외계인 자서전은 꼭 얘기해 보고 싶었고 두께가 조금 돼요. 400페이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렵지 않고 읽다 보면 슬프고 그 외로운 아이를 지켜보다가 나의 유년기도 떠오르다가 인간은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지구인은 상실과 분주함과 고독함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이상하게 자문자답하다가 이야기 끝에 딱 도달할 때 그 슬픔이 있어서 꼭 읽어보시길. 무척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초대하는 책이어서 한번 추천으로 이렇게 3권 다 문학이네요. 어떻게 가져와 보니까 이 비문학 책도 좋아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런데 가져온 책이 다 문학이다. 말이 안 맞죠? 그냥 모든 책을 다 읽으시잖아요. 모든 책이. 장르 안 가리고. 네, 이렇게 3개를 추천해봤고 혜인님 한번 비문학 전문 큐레이션 해주시죠. 아닙니다. 부담 주기. 저는 그 최근에 구매한 책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 요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최근에 산 책은 군산 북페어에 갔을 때 그 리시올 플레이타임 부스에 소책자들이 또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갖고 싶게 생겼죠. 시몬 배우 진짜 사고 싶었는데 가졌잖아요. 저. 앞에서 계속 자라. 행복. 그래서 하여튼 그 소책자를 사기 위해 그 소책자를 따로 아마 안 팔고 책을 구매하면 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침 플레이타임 책 나온 것 중에 제가 사야지 해놓고 안 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미국의 대화라는 책인데 책이 조금 두껍긴 해서 아마 안 샀던 것 같아요. 약간 나중에 봐야지 하고 안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작도 못해서 뭔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리시오 플레이타임의 블로그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읽을 거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책과 함께 읽을 거리들을 약간 직접 번역해서 막 올려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 미국에 대한 최근에 산 책 이거 너무 기대하는 책이고 이 책은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라는 책을 좀 읽었으니까 관련지어서 생각해볼 거리들이 너무 이제 거기는 인종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좀 진지하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서 보고 싶은 책인데 앞에 조금 펼쳐보니까 막 그렇게 술술 안 읽히는 책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어보려고 샀고요. 최근에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그 아르테에서 나온 빛은 얼마나 깊이 스미는가 네네. 라는 책인데 이 책 저희 편집자님이 막 인덱스 엄청 붙이시고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진짜 가장 좋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약간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엮어서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그냥 '아깝다.' 하면서 읽었어요 진짜. '아 이게 음. 너무 아깝다. 이렇게 빨리 읽고 싶지 않은데.'라는 방식으로 읽었던 것 같고 근데 첫 부분에 문어가 나와요, 또 문어. 나의 선생님 문어인가?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그 갑자기 나 봤는데 넷플릭스. 문어의 영혼 책이랑 그 다큐멘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걸 보면 문어를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문어의 약간 모성을 보면서 그것조차 너무 신비로운데 자신의 이야기랑 얽혀서 하는 방식들이 너무 그냥 아름답다고 말하면 안 될 건데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안 그런데 돼요? 내용이 됩니다, 진짜 됩니다. 막 단순히 아름답지만은 않으니까 뭔가 퀴어함이라던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아름다워서 약간 압도되듯이 음. 읽었다라는 것들.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진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요 책 읽은 뒤로 주변에 계속 엄지척하면서 추천드리고 있고 편집자님한테도 "이런 책이 있으면 또 알려달라. 또 추천해 달라." 했던 책이고 이제 최근에 읽을 책은 제가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우습게 들릴 수 있는데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병렬 독서를 한 30권 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고민하다가 '아 뭐 읽지?' 하다가 선택지가 30권인 거잖아요. 한 30권 정도를 동시에 진짜 읽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동시에 끝나서 동시에 한 10권 정도가 끝나고 뭐 이런 그래서 오래 읽는 거죠, 오래 쪼끔씩. 그런데 이제 그 목록 중에서 요즘 더 관심이 갔던 책이라 바디올로지라고 디플롯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책을 고를 때 저는 사실 목차를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그냥 제목, 표지 스르륵 넘겨봤을 때 그 순간의 감각 같은 것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 정도를 보고 꽂히면 그냥 사는데 바디올로지는 여성의 몸의 엉덩이, 뭐 손, 얼굴 이렇게 신체의 특정 부분에 대한 게 다 목차로 분류되어서 있어요. 각선미, 발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되게 작은. 털이라든지 예. 그런 책을 요즘 안 읽어본 거예요. 좀 분류화돼서 그것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아마 한 꼭지 한 꼭지 그렇게 자세하게 엄청 파헤치지는 못했을 것 음. 같은데 그럼에도 약간 가볍지 않게 알아가 볼 수 있는 책들? 최근에는 제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떠한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래서 컴플렉스 같은 것을 생각해 보다가 산 책이었고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책인데 이제 리뷰들을 좀 봤더니 되게 괜찮게 뭐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셔서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 30권들과 함께 기대되네요. 언제쯤. 예, 완독해보고 또 추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두 달 전에 읽었나? 너무 재밌게 아, 읽었었고. 읽으셨어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어렵게 쓰신 책이 아니어서 근데 음,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얘기를 다 한 번씩 하시죠. 그쵸. 얼굴에 대한 얘기하면서 노화 얘기도 하실 거고 그쵸, 그쵸. 그리고 몸의 각선미 관련돼서 얘기도 할 거고 그 음, 기준들이 변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게 스테레오타입화된 또는 되게 젠더 관련돼서도 혐오적 음, 발언이나 생각들 그런데 왜 그게 안 고쳐질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뭐 얼굴 발 머리카락 이런 건 신체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살집 그리고 뭐 맞아요. 거식증 포르노와 성폭력 그다음 타투 냄새와 채취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바디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바디올로지라고 해서 좀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런 올로지 음, 해가지고 붙여서 몸과 관련된 어디 가서 얘기하기 애매하고 숨기고 문화권마다 다른.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입화된 신체 개념과 감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풀어 헤쳐 주셔서 어떤 파트를 보면서는 찔리기도 하고 어떤 파트는 공감도 하고 어떤 파트는 좀 놀라기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어서 좀 약간 말을 더 붙여봤어요. 사회문화적인 그런 역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진짜 신기한 게
오부 자체가 소멸하는 신체와 그 이후의 세계라는 큰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살점, 목, 단식, 몸의 상실과 변형, 그다음 죽음과 부활 이런 것까지 쫙 다루면서 그러니까 몸의 탄생부터 한번 끝까지를 한번 이 책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책이 무슨 집대성한 건 아니에요. 그 죽음에 관련된 몸의 부패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생각거리를 던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최신 트렌드 또는 최근에 다루어진 여러 이슈들을 언급하면서 고민거리를 던져줘서 되게 재밌고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꼭지들을 먼저 읽어도 되는 책인가요? 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아. 그렇게 읽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 읽게 된. 아, 네네, 너무 그쵸, 흥미로워가지고. 그쵸. 약간 요즘에 제가 제 몸을 그렇게 안 들여다본 이유가 어떤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깨우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본 영상인가 거기서 두 개의 영상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자신의 얼굴을 하루에 1분씩 10년간 촬영을 했나? 5년간 촬영을 해서 그걸 쫙 모아서 타임랩스로 만드는 거죠. 그게 되게 이상하게 감동적이었고 두 번째가 부모 자식인가? 아무튼 그 관계인데 한 명을 되게 나이 든 사람처럼 그 화장을 하고 친구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나이 든 자신의 얼굴을 봐도 사람이 슬픔을 느낀대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라는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몸을 잘 안 들여보면서 자신의 몸을 안 들여다보면서 타인의 몸을 되게 평가하기 좋은 이상한 문화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 필리핀 유학 한 8년 했을 때 진짜 소름 돋게 몰랐던 게 서로 신체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아직도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몸집과 살집이 있었어요. 근데 딱 붙는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친구인데 교실 정문 그러니까 앞문으로 항상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그 강의하는 그 안이 좀 높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서서 모델처럼 워킹을 하면서 뒤에 앉아요. 맨 뒤에. 그거를 모든 클래스에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희 친한 퀴어 친구들이 막 호호 막 이러면서 할 때 근데 이게 조롱이 아니라 진짜로 막 그걸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유독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저도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신체에 대해서 서로 다양하고 놀리기도 해요. 아, 넌 너무 커, 뭐, 넌 작아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자체보다는 그냥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 정도 크기구나, 좀 커서 놀리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있는데 막 내 몸이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 이런 느낌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뭔가 규격화가 확 된 느낌이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밝아. 피부가 너무 잘 보여.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국은 피곤하다 여러모로. 어쩐담. 필리핀에서 참 옷을 편하게 골랐는데 한국에서 그 옷 입고 다녔다가 저한테 메뚜기냐 그랬어요. 너무해요. 상상은. 근데 그때 옷 보면 저 지금도 약간 경악해요. 지금 저도 한국화가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한국에서 지낸 지가 더 오래돼가지고 그럼 저런 형광색 막 카라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형광 메뚜기요.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참 외모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할 게 있다. 네네. 아, 그쵸. 이게 감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 실험도 있더라고요. 한 특정 사람한테 너 몸집이 커, 너 몸집이 커. 그걸 이제 매일 듣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위축되는지.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래요. 진짜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자세가 바뀌고 움츠러들고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말에 신비한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말은 생각보다 사람을 가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부정적으로. 네네네. 네,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가둘 수 예쁘게 있다. 가두면 안 되죠. 가두지 마세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랑 나를 떨어뜨려서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떨어뜨리고 싶기도 하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 이상한 관계긴 한데 그렇습니다. 참 인문 분야 좋은 책 추천 다 해주시고 저는 또 문학 막 고전부터 취향이 이렇게 다르지만 서로의 책에 다 호기심은 가는. 네, 네네. 요즘 소설책 많이 읽고 싶어서 저도 사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 30권씩 읽으시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병렬독서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속독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빨리 못 읽는 것 같아요. 대신 포기해요. 이 책을 잡은 지 5일 이상 됐는데 다 못 읽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그냥. 아예 안 읽어요? 그 그리고 뒤로?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리프레시 돼야지. 전 약간 이게 좀 사람이 좀 그쵸. 진득하지 못해서 5일 이상 붙잡았어. 열심히 읽었는데 못 읽었어. 그리고 근데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재미를 모르겠고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면 우선은 덮어요. 네.
물론 2주 내내 읽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거는 이제 작정한 거고 그런 책이 아닌데 막 5일 막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진도도 안 나가고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우선 덮어둬요. 왜냐면 음. 흥미가 떨어지면 못 읽겠더라고요. 특별히 소설이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제가 골라서 산 책들은 완독을 해내야 된다는 압박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막 고르니까 다 제 취향에 맞을 수도 없고 어려운 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10페이지 읽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쌓아두고 그게 이제 섬찟권이 돼. 지mem처럼 아 저거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다 읽으면 책 내용이 합쳐지지 않아요? 왜냐면 분야가 겹치면 진짜 위험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병렬 독서를 해도 분야를 다르게 해라. 문학 하나 두 개, 비문학 하나 두 개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시 이러면 이제 완전히 문체가 다르니까. 근데 막 동시에 에세이 4권. 그러면 그 한 인물이 될 걸요. 인생이 모여서. 맞아요. 좀 바꾸긴 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정도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독도 독서예요. 맞아요. 그 마음에 안 들 때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 그렇죠. 훌륭한 독서법이에요. 반납해버리세요. 도서관에 반납하고 알라딘을 팔아버리고 맞아. 친구 줘버리고. 전 많이 줘요. 읽다가 그쵸, 다 저도 읽은 있어요. 책도 주고. 왜냐면 저는 인덱스도 거의 안 붙이고 저도요. 귀만 접어요. 그 책 끝만 접어요. 밑줄도 안 안 되는데. 긋고. 뭐라고? 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거예요? 저는 책 진짜 깨끗이 읽거든요. 뭔가 근데 책이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미가 뭔가 책에 뭔가를 쓴다는 게 너무 좀 곤란하게 저보다 더 느껴지는. 심한 분은 처음 봤어요. 이거 접기만 하는데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교환 독서를 최근에 시작했는데 30권을 해야겠네요. 많이 하진 않지만 너무 근데 이거는 낙서해도 되는 책이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쾌감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낙서한 교환 독서. 저는 깨끗한 책 교환 독서하는 줄 알고. 진짜요? 아니, 왜냐면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뭐 얼마 안 써 있긴 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교환 독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회사 마케팅용으로 하나 3명이 같이 하고 그 교환 독서한 책을 선물로 또 드렸는데 트위터에서. 네, 하여튼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근데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한 중간 정도 지나가니까. 크크가 반이. 맞아. 호호호. 서로 좀 다르게 해야지 안 헷갈리지 않아서. 네. 딱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얻을 수 없고 그냥 크크크.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돌고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최근에 샀거나 읽었거나 읽을 책들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홍보를 하고 싶으시거나 소감이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일단 대단해. 조금 하고. 지금 이게 회사 공식 시간이 아닌데 참. 안 돼요. 해야 돼요. 책 나오니까. 저희가 9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며칠이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3일입니다. 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되는 북극성이라는 그 전지현, 강동원 배우님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각본집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 정석영 작가님이 쓰신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전지현, 강동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 이런 얼굴 합을 좋아합니다. 아까 막 외모 얘기한 척하고. 저는 근데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 맞아요. 강동원, 전지현 씨는 아름답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각본집을 내게 돼서 저희 엄청 또 예쁜 표지를 지향하는 출판사니까 낼 예정이고 아마 1, 2권 세트로 나올 것 같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인데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정서영 작가님의 첫 작품이 실린 나의 첫 시나리오를 출간하기도 했는데 첫 작품이랑 가장 최신작의 각본집을 내게 돼서 너무 기쁜데 스케일이 굉장히 큰 드라마더라고요. 정치 스릴러 막 아니에요? 거기 약간 로맨스도 있는. 첩보 첩보. 로맨스. 아이리스라고 누가 막 하던데. 예고편만 보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안 봐서 선뜻 네, 뭐라고 말씀. 저 예고편만 저도 봐서. 네, 어쨌든 드라마도 너무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각본집의 매력은 또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각본집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지의 서울 각본집 그래서 샀죠. 보셨어요 다? 네. 보고 읽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배우가 직접 연기한 표정이나 움직임 같은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던가 드라마에서는 결국 안 나오게 된 편집된 구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맛보는 또 재미가 있으니 꼭 드라마 보시고 저희 각본집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9월 중순에 예약 판매 오픈할 예정이라 얼마 안 남았네요. 파이팅.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레터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냥 업무로 오시죠. 일단은 저희는 그 독자님들 의견을 좀 받고 정식적으로 진짜 내자 해서 지금 돌고 레터라는 이름으로 임시 1호를 먼저 발송을 했는데 저희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독하는 제가 이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아래.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벤트로 저희 레터명 응모해 주시면 저희 돌고래 책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비정기적 뉴스 레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보내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 중요한 소식 있을 때 소개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무실 내부의 재밌는 이야기들, 편집자들의 뭐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 실으려고 하니까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은근한 책방 갔을 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이님과 또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특히 책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는 또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전에 2시간 정도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그거는 공개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시간들 가져서 너무 즐겁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마케터는 다양해요. 그래서 막 외향적인 분도 있고 내향적인 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혜인님이 약간 경계에 있다. 두 개의 경계 사이인데 내향에 가깝지 않나 네. 하는데 나와주셔서 정말 큰 용기인데 한 마음이요. 그냥 이 에피를 들으시면 알걸요. 계속 회사 책 얘기를 하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생체적 이상한 알고리즘. 네, 그래서 이렇게 마케터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마케터들은 특별히 규모가 작은 출판사거나 색채가 강할수록 책과 동기화가 돼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딱 고르신 책도 다 비문학, 저는 문학 약간 여기서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SNS도 다 운영하고 하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돌고 레터부터 뭐 행사 이런 거에도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도 좋아해 주시면 좋고 책 이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그들의 안부도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덕주의는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